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엔캠 좀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캠은, 소폭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트를 보면은 대략 18만 1,700원 정도로 1%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우리에게 간의 기별도 안 가는 그런 상승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 저점을 딛고 다시 한번 이 추세를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엔캠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적어도 이 박스권 윗구간까지는 뚫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계속 이 엔캠에 대한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차점을 잡아드리고 있고, 이 엔캠이 최근에 이런 이 추세에 대한 하락이 나왔을 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매수를 해도 된다. 이때도 말씀드렸고, 지금 이 구간까지 다시 한번 떨어지면은 충분히 엔캠은 매수를 해도 괜찮은 타점입니다. 단기적으로 이 엔캠은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또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됐죠. 0.5포인트의 B컷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런 B컷에 대한 기대감은 결국에 2차 전지, 2차 전지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 저금리가 앞으로 유지가 되어 가고, 그런 흐름에 따라서 이 전기차 판매량은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성장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던 2차 전지 중심으로 이 수급들이 다시 한번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엔캠은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대응과 시나리오 전략을 어떻게 짜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이 타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지난 예전에 타점을 드렸던 걸 한 번 더 좀 복기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고점을 제가 대략 여기에서 아마 이 정도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주봉으로 보시면 이 정도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꼬다리에서 제가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고점 신호와 이 눌림목 신호를 좀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고점에 대한 가격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고점에 대한 가격이 높아졌는데 현재 이런 과매도 구간이라고 하죠. 과매수 구간이다. 과매수 구간. 이때 이 과매수 구간 포인트가 95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95포인트까지. 그러니까 이게 95포인트까지 올라간 게 저는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이게 엄청난 과매도 구간이라는 건데, 그리고 나서 하락이 왔죠. 하락이 왔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뭡니까? 이 지표는 내려갔습니다. 저희가 가격은 올라갔지만 이 과매도 구간에 대한 지표는 내려가고 있다. 이거를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명확하게 80포인트 이상 구간에서 명확하게 나온다라는 건 적어도 80% 이상으로 고점 신호가 발생한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타점을 분할 매도 관점을 드렸어요. 한 50% 정도 분할 매도 관점을 드렸고, 저도 실수를 했던 게 사실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조정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고 절반 정도는 우리가 좀 흐름을 보다가 다시 한번 밑구간에서 잡아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런 상승 신호가 나오고 있지 않다가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왜 잡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똑같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락을 할 때는 과매도 구간에 접어섭니다. 그래서 과매도 구간이 25포인트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이게 무조건 2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잡는 구간이 아니라 이렇게 저점이 계속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저점이 내려가는 가운데 여기 지표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있죠. 이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또 이런 걸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매도를 했던 그 물량들 비중을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머지 비중을 다 홀딩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게 결국에 금리 인하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뭐예요? 지금 2차 전지가 지금까지 못 갔던 부분들, 그리고 엔캠이 현재 나타내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한 재료, 그리고 최근에 또 그런 내용의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이 재생 NMP를 공급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돈이 크게 되는 건 아니에요. 돈이 크게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앞으로 2030년까지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매출도 또 무시를 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물론 2차 전지와 엔캠을 같이 예전에는 묶지 않았어요. 왜? 2차 전지가 올라갈 때 못 올라갔고 2차 전지가 하락을 할 때 엔캠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엔캠은 2차 전지와는 좀 다르게 봐야 한다라고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지금 상황은 다르고 지금 이제 오늘 금양이 급등을 했고 여러 가지 2차 전지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또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와줘야 결국 엔캠의 주가도 앞으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살아나야 한다. 심리가 살아나려면 결국 2차 전지 섹터의 흐름이 좋아져야 한다라고 제가 한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마 우리나라 시장에도 어느 정도 단기적인 수급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과연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까? 사실 이 반등을 어떤 분들은 뭐 25만 원, 어떤 분들은 30만 원 이렇게 가격을 정해놓고 이 목표가를 정해놓고 끌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목표가를 정해놓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드렸죠. 이 단기적인 고점 신호가 떴을 때 우리는 여기서 또 무조건 50% 정도 비중을 조절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좀 시장 분위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쵸? 기준금리가 2000년도에도 2006년도에도 이렇게 인하를 약 2년 동안 4년 정도 걸쳐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데 이럴 때마다 지수가 우리나라 시장이 결국 지금 미국 시장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글로벌 시장을 따라가고 있는 만큼 이전에도 지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드려보자면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지만 그 뒤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또 폭락을 합니다. 이렇게 폭락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겠어요? 엔캠도 그 폭락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또 우리에게 호재라고 하면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이 트럼프와 해리스의 이 대선이죠. 최근에 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좀 낮아지면서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또 뜰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2차 전지보다 현재 이 트럼프와 해리스, 그러니까 대선주가 테마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현재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나가려는 이 추세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에 관련된 대선 관련주는 오히려 엔캠 2차 전지보다 우리가 이쪽을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추석 동안 정말 많은 종목들을 분석해 놓은 이런 종목에 대한 리스트를 다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엔캠 말고도 다른 파이프라인으로 우리가 또 이런 포트폴리오 짜 보면서 급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상승 시그널 80% 이상의 확률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확실한 상승 시그널에 대한 종목들도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는 건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구간, 50% 구간, 이 정도 0.5% 구간, 그러니까 이 상승과 하락의 폭의 대략 딱 절반 구간 정도, 혹은 더 세게 나온다라고 하면 대략 한 0.618 구간까지 이 언저리까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현재 엔캠이 가장 물량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 딱 이 정도 구간입니다. 대략 여기 두 구간이 유통 물량의 한 14% 정도를 현재 뭐 개인들도 있을 수도 있고 외국인이 있을 수도 있고 다 물려있는 구간인데 여기에 대한 저항대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지수가 하락을 한다 라고 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이다. 그러면 기회를 잡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현금화를 해야죠. 현금화를 하고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매수를 하는 전략을 끌고 간다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다시 한번 확실한 상승 시그널이 또 뜰 수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고 앞으로 엔캠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제가 엔캠에 대한 타점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이런 시황에 대한 브리핑까지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엔캠으로 돈 벌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와 함께 해 나가시면 되시겠고 010-2011-9671로 저에게 엔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근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이 커뮤니티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커뮤니티에 대한 링크도 우리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다 보내드릴 테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이런저런 정보들 많이 공유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이 대선주 관련해서 어제도 상당히 또 좋은 수급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다시 한번 좀 눌림목이 나오면서 이 눌림목이 나올 때보다 이 눌림목에 대한 상승 시그널이 나오는 종목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리스트들을 한 5개 종목으로 추렸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다 정보 공유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80% 이상의 승률을 가지고 최소 20% 이상 구간까지는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종목들마다 제가 추천하는 이유에 대한 그 근거에 대한 부분들을 차트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를 드릴 거니까 이런 종목에 대한 리스트업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전부 다 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앞으로 저 박프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거고요.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장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장 끝나고 난 뒤에도 제가 또 특이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빠르게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께 정보 공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